내 자녀 성적이 떨어지면 답답하지만 내 종목 주가가 떨어지면 눈앞이 캄캄해지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SOS를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혜린입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무엇보다 오늘 중소형주 몰려있는 코스닥이 급락을 해버려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죠? 날씨까지 추워져 버렸으니 말이죠.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 저희가 시원하게 좀 뻥 뚫어드리고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보았습니다. 전화나 무료 문자 모두 다 열려 있거든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눌러주시고요. 3153-2613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에 해결사를 자칭하신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죠. 우리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오늘 첫 시간입니다. 각오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최병곤 위원님부터. 네, 종목 상담이니까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 안 드리고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라든지 또 손절가라든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또 상황을 확실히 좀 풀어서 답답한 속을 좀 확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얘기다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보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시겠다라는 얘기였어요. 하창모 팀장님은요? 네, 이 코너 이름이 이제 종목 상담 119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종목에는 실제적으로 오히려 불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훈풍을 불어넣이고 싶고요. 네, 그거 다른 분이 했는데. 했어요? 예.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더 차가워지겠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저희는 약간 긍정적인 뷰에 대한 훈풍을 좀 불어넣어드리면서 상당히 종목 상담이란 건 대부분이 사실 물린 종목에 대한 상담이 많은데요. 사실 오히려 주식 상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상담도 조금 더 부가 설명 드리면서 수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어떤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 요청이 대부분이지만 이거 잘 가는데 언제 팔면 가장 많이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119 먼저 시황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날이니만큼 코스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전문가가 보는 시장 키워드는 무엇인지 또 관련해 어떤 전략을 세우면 꼭 맞는 전략일지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님의 시장 키워드는요? 네, 시장의 오늘 키워드는 코스닥 시장의 조정입니다. 조정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일단 조정이 나오고 나면은 사실은 투자자들이 투자 의욕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하지만은 조정은 또 기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급락 나왔던 종목들은 또 반등 시 어떤 대응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또 조정을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 포인트가 또 다시 잡힐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할 때 과감하게 이전에 그 급락 나왔던 종목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군으로 갈아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핵심 키워드로는 모바일 관련주하고 전자 결제 관련주들이 있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 최근에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코스닥의 급락 상황이 좀 벗어나고 나면은 더 좋은 진행들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관계로 교체 매매가 절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전자 결제 관련해서 뭐 전자 인증이라든지 또 전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종목군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군도 코스닥 시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의 교체 매매, 이것도 이제 종목 상담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조정, 모바일 게임주, 전자 결제. 저는 나름대로 키워드를 좀 잡아본 거는 중소형주 이제 와서 갈아타라니. 정말 요 산지 며칠 됐다고 이제 좀 시세를 볼까 하니까 사람들 다 끝났다면서 이렇게 급락했는데 어떻게 갈아탑니까? 그렇죠.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잘 갈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송해요. 하창문 팀장님 보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하 팀장님이 그럼 보시는 시장 키워드는요? 네. 저는 뭐 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연기금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근데 외국인 매수세는 사실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기관 구원투 실가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1065억 정도 샀고
지난 8, 9월 당에도 약간 월간 기준으로 각각 1조 원 이상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신 매도는 있습니다만 연기금 쪽에서 전기전자나 어떤 자동차 전 매수가 좀 들었기 때문에 장을 좀 지켜줬지 않나 보겠고요. 앞으로도 좀 그 흐름, 기관 매매 동행 오히려 조금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다음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오늘 코스닥의 폭락이 어떤 전초전은 저는 다음의 폭락이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시가총액 한 코스닥의 4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실적 부진 우려, 또 실제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인터넷 광고 플랫폼 회사죠. 오버추어의 어떤 재계약 불발 이슈 때문에 10% 급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10%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에 있는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묻지마 투매가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코스닥의 어떤 급락을 이끈 것은 바로 포털 사이트 다음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거품입니다. 버블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최근에 보면 그 놀자주, 유의주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엔터주, 뭐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 세 섹터가 전부 다 보면 성격이 있습니다. 그냥 거품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이 되고요.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이 있고 현재 트렌드에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월간 수익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이 40%, 50% 올랐다는 것은 과하다는 거죠. 좋긴 한데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스러운 조정이 왔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요. 내일장에 대한 간략한 전망까지 해봤는데 이제는 1분 1초가 시급하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긴급상담 119 들어갑니다. 네, 더 이상 지체 없이, 수식어 없이 지금부터 상담 들어갑니다. 무료 문자,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신 후 3153-261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 궁금하신 사항 모두 좀 알려주십시오. 네, 메디포스트고요. 네. 104,500원 매수 거요. 예, 얼마나 보유하시고 계세요? 40%요. 아, 40%. 아, 예, 이거 언제- 이제, 네. 예,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매도 가격이 궁금하신 거군요. 예,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연말까지 가지고 가도 될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5% 급락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요. 104,500원에 매수하셨는데 9만 원 예. 정도 현재가입니다. 이거 팔아야 될지 연말까지 갖고 가도 괜찮을지 먼저 최병건 전문위원님의 대응법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가져가시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최근에 약세를 더 많이 타고 있고 상황도 어렵긴 하지만은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메디퍼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실제 카티스템 출시를 통해서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고 또 그 이제 뭐 줄기세포 치료제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네. 의료보험에 얼마나 효과를 좀 볼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그 환자들이 얼마나 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돼 가면서 상황을 개선시키면은 네네. 이런 회사들의 실제 수익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네. 일단은 결론은 보유. 결론부터만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일단 보유. 보유입니다. 예. 예. 잠시 후 혹시 추가 설명 더 요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하창원 팀장님은요? 네, 결론이? 비중 축소입니다. 어허, 이렇게 결론이 달라진다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뭔가 이렇게 뭐 판이나 짝대기라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좀 다르게 나왔을 경우. 시청자님, 네, 네, 한 분은 들고 있으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네. 비중 40% 많은데 비중을 좀 줄이라고 하세요. 예. 의견이 갈려서 운전하고요.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그 운전해서요. 이유를 좀 들려드릴까요? 네, 네, 먼저 갖고 있으라 하시는 분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예, 아까 제가 그냥 설명을 이어나갔는데,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자면은 고점 대비해서 조정 폭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 자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전에 대한 메리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동안에 그 줄기세포주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은 실질적인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왔을 때는 거품이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또 실제로 기대감이 사라지고 나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주가가 그
만큼의 매를 또 맞았고 또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보면은 성과도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사실 그 성장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낸다라면 기관들의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주가의 상승을 시킬 만한 요소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참으시는 게 나을 듯 하고요. 네. 반전 포인트를 잡게 된다면은 약 11만 원권까지는 그대로 보시고 거기서 돌파 여부를 보신 다음에 더 돌파가 나온다면은 연말까지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8만 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때는 비중 축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라인을 깬 가격도 아니고 또 기존의 조정 그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도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8만 원을 깨면 안 된다. 메디포스트 홀딩해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반면에 비중 줄여야 된다. 지금요? 네, 지금이라도 파셔야 됩니다. 얼마나요? 비중을 줄인다는 게 제가 매도 의견은 아니죠. 비중은 예. 일단 40%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를 잘 하시면 실제로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잘 주의 있게 들어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티스텐 같은 경우 임상이 이제 통과해가지고 이미 시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묻지 마로 그냥 올라갈 때 2011년도보다는 확실히 주가가 좀 재평가를 받는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카티스템 아니다 그래도 나머지 뭐 뉴로스템이라든지 누모스템 관련해서 많은 제델 관련 줄기세포 임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수는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이 조금씩 나오는 것도 동의한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퍼 100이 넘는 메디포스트를 가격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40% 중에서 10% 정도 물량은 지금 9만 원 가격이라도 주저없이 줄이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그럼 얼마 줄였다는 거를 언제 사야 되는지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팔았다는 거는 다시 사겠다는 거죠. 제가 아예 내려갈 것 같았으면 다 팔라 그러겠죠. 네네. 하지만 비중을 줄였다는 건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사후적입니다만은 사실 주가의 가장 기본 원리. 지금 메디포스트는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10만 한 5천 원 이미 9월 하순 정도에 사실은 매도 사인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왔고요. 근데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차트 말씀드리죠.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8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메디포스트가 8만 원까지 내려가면 이는 거의 5만 원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제적으로 지금 만 원 정도 텀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10만 원의 장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한가 가격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15,000원에 빠지면 매로 85,000원이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8만 원 초입 정도에 재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유하시고요. 40% 중에서 10% 정도만 지금 가격이라도 비중을 좀 줄였다가 오히려 평단가 낮추는 개념도 맞습니다만은 8만 원 초입 정도에서 재매수 공략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 다들 아래쪽으로는 8만 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대로 갖고 계실 거면은 8만 네. 원 깨지면 안 되고요. 8만 원 네. 부근에서 지금 만약에 조금 파시면은 그때 네. 그 물량만큼 다시 사셔도 됩니다. 네.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냥 지금 좋으면 11만 원까지 또 이제 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으니까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채우실지 그냥 그대로 갖고 가면서 가격만 잘 볼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정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사항도 알려주십시오. 예, DNA 링크고요. 네. 구매한 지는 한 3주 됐고 16,200원에 50%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 가서 네. 중장기로 가려고 하는데 이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비중이 얼마나 되신다고? 예, 50%입니다. 예. 이게 제가 잘 모르지만 SNS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 맞나요? 아닌가요? 바이오 쪽이거든요. 바이오군요. 예, 예, 제가 예. 정말 비전문가. 근데 테마는 테마였었죠? 예, 예, 그거는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 9월 말, 10월 초 요때 17,000원이었었는데, 근데 어제 하한가 맞았어요? 예, 어제 한가 맞았죠. 오늘도 장중에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도. 예, 그러다가 한 마이너스 2%대로 겨우 끝냈는데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중장기 투자로 가는 그런 모습인데 요거 목표가나 향후 전망 먼저 최병훈 전문위원님. 예, 일단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시 목표가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좀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상황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세 적응하셨네요. 예, 일단은 보유고 반등 목표가는 17,000원 약간 수익 보고 나오는 정도. 우리 하 팀장님은? 전략 매도입니다. 지금요? 네. 허허, 참 두 분 전혀 합이 안 맞으시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 지금 답하실 생각 별로 없으시죠? 지금은 없죠. 예. 예, 그것도 전략다, 그죠? 예, 예. 하지만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듣고요. 일단은 홀딩 하라는 분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예. 예, 일단은 홀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주식을 팔아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주가가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하든 아니면 들고 가든 간에 지금은 타이밍을 좀 미루시는 게 낫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대응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좀 그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주식은 항상 오르면은 내리게 돼 있고 내리면은 오르는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없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갈 때는 또 계속 내려갈 것 같지만은 지수라는 것이나 주식이라는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또 반전하는 타이밍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16,200원에 사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한참 오르고 있는 타이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셨다는 거고 그것은 그만큼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안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폭락을 어떻게든 한 번은 할 수 있는 아니면 요번에는 피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또 크게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 즉 폭탄을 안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요번에 터져버린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의 진행도 진행이지만은 투자의 관점을 조금 바꾸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키운 상태고 해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제 하한가를 갈 정도로 강한 하락이 나오고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것은 주가가 바로 빨리 반전 포인트를 잡고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기어가는 구간이 되겠고요. 네. 사실은 또 투자 관점을 바꾼다면 지금 타이밍에서 매수를 오히려 한번 노려보시면 어떤 결과를 가질지 나중에 궁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시면 오히려 수익도 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전을 기다리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선 저항 라인은 15,000원 정도가 한 번 있고요. 거기를 돌파를 순조롭게 한다면은 1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17,000원까지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15,000원의 돌파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투자자께서 기다리셨다가 15,000원대의 돌파 여부를 보시고 판단을 좀 하시고요. 거기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이 종목은 신고가 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요. 그렇지만 네네. 이거는 조금 더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15,000원이 중요한 이유는 아마 하한가 맞기 전 가격이기 때문이겠죠. 예, 좋습니다. 15,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지금 기다려보되 그때 상황 봐서 굉장히 강하면은 훨씬 더 수익 내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왜 지금 또 이렇게 손실도 많은데 지금 다 팔라고 하시는지. 네,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소감 이야기할 때 뜨거운 종목에 대해서는 불을 지펴드릴 거고 많이 손해보신 종목에 대해서는 훈풍을 넣어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종목을 접근할 때는 저는 차갑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그대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투자의 판단에 대해서 투자가님이 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한 건 아닌 건 아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DNA 링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DNA 링크가 의료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의료기기 업체,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라면 저는 주가 사실 뭐 차트 상한가 하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 자체가 유전자 진단 업체죠. 그리고 올랐던 가장 큰 급등했던 이유가 우리 투자가님이 16,000에 샀을 때 그 이야기가 바로 에이티넘 파트너스 이민주 회장이 100억 정도의 BW를 들어와서 투자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내려온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DNA 링크에 본질적 가치로 투자한 세력들보다는 단기 세력들이 어떤 들어왔지 않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12,600원 반등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10,000원 초에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 물량 투자가분들이 보통 주식을 50% 사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두 종목 정도를 장기적으로 목표 수익률 50% 이상을 보고 산다는 거죠. 제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익률이 30% 이상 까이게 되면 안 팔아요. 못 팔죠.
그러면 그거는 잠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매몰차지만은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반등 포인트도 아니라고 보시는, 더 빠진다는. 네, 그냥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저는 다 팔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좀 말씀을 드리면요. 왜 그러냐면 제가 DNA 링크에 대해서 혹평 아닌 혹평을 하냐면 이 신규주들은 제일 중요한 게 공모가를 지키냐 안 지키냐입니다. DNA 링크의 공모가는 7,700원이었고요. 첫날 상한가는 15,400원이었습니다. 근데 주가를 지금 장기적 흐름에서 같이 보시면 실제적으로 상장 이후 3월 달에 15,400원 정도에서 반등을 하다 밀려버렸었죠.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9월 7일 날 이민주 회장이 투자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 급등 이후에 10거래일 동안에 17,000원 정도에서 멈춰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막판에 실제적으로 15,000원대에서 실망 매물이 30분 봉으로 보고 계신데 투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반등을 노리고 이번 주 2주 동안에 14,500원에서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거는 오늘 60일선 지지 반등은 의미가 없다. 충분히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량 매도하시고 실제적으로 재차 많은 다음에 공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떨까 싶은 그런 전략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너무 극과 극의 전략이에요. 괜히 여쭤봤다시피. 시청자님,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판단이 서세요? 더 복잡해지셨죠? 네.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그냥 하락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시초가에 혹시 팔더라도 조금 덜 손실 보시게. 내일 오전장 보고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럼. 예. 여기 시청자님,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보세요? 예, 예. 저랑 같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세요. 그 50% 아까 제가 그런 제 유출을 했잖아요. 예. 이 50% 투자할 때는 혹시 목표가가 얼마였습니까? 그것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2만 원이라는 어떤 그 상장 이후에 처음 갔을 때 그 가격을 생각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어떡해. 목표가에 대한 비유가 너무 추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냥 한 2만 원 정도 가겠지.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내일 아침에 판단 한번 잘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손실 많이 안 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 정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도 알려주세요. 저 후비스요. 휴비스요? 예. 예. 저 목표가하고 저 손절가요. 얼마에 사셨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저 12,000원에 저 샀어요. 12,000원에요? 예, 청약 받을 때 받았거든요, 이거요. 비중은요? 비중 90%요. 시청자님,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번 주에 막 시작됐는데요. 처음으로 수익 나시는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요. 예. 목표가 궁금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휴비스를 12,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신고가 종목 오늘도 장중에 13,700원까지 갔었습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예, 일단 의견부터 드리자면은 추가 반등 시 차익 실현을 일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략적으로 가격은 지금 현재로서는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최종 목표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비중이 90%시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 왔을 때는 한 절반 정도를 차익 실현하시라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500원 정도 갔을 때 일부 절반 정도 현금화 의견이 있었고요. 하 팀장님은요? 예, 저는 목표가 없이 계속 보유하십시오. 신고가 가는데 뭐하러 파냐?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님 화끈하게 그냥 계속 쥐고 있으십시오.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의견과 14,500원 정도에서는 반 정도 파십시오 의견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먼저 반 팔라는 분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예, 시작해 주시죠. 일단 지금 우리 투자자께서 사신 가격이 12,000원대면은 가격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편입니다. 주가가 대략적으로 9,000원대에서 10,000원대 정도를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한 게 9월 중순 정도 수준부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파가 꾸준히 나왔었고, 지금도 기관의 보유 수량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기관 대응이 상당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을 하기 이전 수준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35% 정도를 상승을 했고,
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4,600억대에 달하는 종목이라고 감안을 한다라면은 주가가 무작정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물론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대박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개인 투자자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손실이 났던 수익이 났던 매도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결정이 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한 절반 정도는 위쪽에서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14,000원, 5,000원 정도에서 절반 현금. 사실 비중이 높으시긴 높으세요. 90% 이렇게 되시는데 그래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 팀장님. 네, 저는 2만 원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휴비스에 왜 이렇게 극찬하냐면 휴비스라는 회사를 좀 생각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화학업종 내에서 잘 달리고 있는 SK케미칼하고 삼양사가 50% 공동 출자해서 만든 화학 종목입니다. 화학업종이 약한 지금 업종 전체적으로 약한 데에도 불구하고 휴비스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은 휴비스만의 강점이 있다는 거죠. 단섬유 부분에서 한 1위, 장섬유가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자체가 실제적으로 휴비스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이고요. 이 종목도 두 회사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액기스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모가가 좀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12,200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가격이 12,200원을 지지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휴비스의 상승 랠리 초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0% 베팅 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 되고 보통 IPO 되기 전에 되고 첫 해는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게 이례적인데 실제 휴비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20% 급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연 화학업종 내에서 돋보이지 않나 보기 때문에 단순 차트는 사실 12,200원, 12,000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조금 지지하는지 계속 지켜봐 보시고요. 지지한다면 시세를 저는 끝까지 좀 즐겨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요 한 12,000원 요 정도 라인만 지지가 되면 2만 원이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게 팔지 않으면은 사실 그냥 기분만 좋으신 거잖아요. 현금화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14,500원 정도에서는 반 정도 현금으로 챙기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의견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팔지마자 쪽이 조금 마음이 좀 쏠리는데요. 아, 끝까지 한번 들고 가라. 예, 예. 좋습니다. 최종 그 판단의 몫은 또 시청자님이니까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은 그래도 한번 참조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비스로 지금 이미 수익권이지만 수익 극대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저희 이런 상담이 없었거든요. 휴비스, 수급도 좋고, 저희가 이런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팔까요? 환영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27분 한 저희 마무리될 때까지 2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배속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파크로 시작을 해볼게요. 매수가가 7,400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비중을 보면은, 네, 비중이 지금 20% 정도입니다. 현재가는 7,240원. 오늘 4% 정도 급락했는데, 오늘 들어가면서 수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네요. 예, 또 고점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주가는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지금 이 6,000원에서부터 출발한 주가가 8,000원까지 상승을 했고 대략 한 달 반 정도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시장이 꼭 안 빠지더라도 좀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걸 조금 빠르게 사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주가가 한번 더 떨어지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차라리 추가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고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매수 여력이 없으시다면은 차라리 조금 빠지더라도 그냥 보유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대략적으로 7,9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돌파가 안 나오면은 옆으로 기어가기 시작하면서 쉬는 구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고가에서 억지로 들고 갈 필요가 없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7,950원에서 8,000원대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대우증권에 대한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대우증권에 대한 매수가가요. 13,000원 정도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우증권 끝번호 3731님의 종목인데 30% 13,000원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예, 하나만 더 봐주시죠. 예,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라섰다가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 우리 투자자께서 이것도 이제 옆으로 긴다라고 생각하고 좀 미리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증권주의 에너지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를 못해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아버렸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력이 되신다면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늘려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력이 안 되신다면 그냥 보유를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종목은 그렇게 상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기다리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수가가 지금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가격대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가 정도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비실비실 하거나 힘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매도를 좀 했다가 다시 이전 저점, 즉 12,000원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좋아지면 항상 금융주가 움직입니다. 금융 트로이카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금융주들의 상승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적극적인 관점 계속 좀 유지를 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또 조금 기다리면 매수가 올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바른손 보겠습니다. 예, 신용으로 사셔서 굉장히 지금 급하다고 하셨는데 6,000원에 매수하신 모양이고요. 지금 오늘 9% 급락했거든요. 9% 이상 3,405원인데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 빨리 좀 봐드릴게요. 하 팀장님. 네, 바른손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최고도 9% 빠졌죠. 최근에 뭐 바른손은 사실은 그 테마주 관련주로도 많이 엮였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바른손 게임즈 자회사의 어떤 게임 회사, SNS 게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아무래도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는데, 최근 어떤 시장 트렌드가 정치 테마주대로 또 게임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반등했던 종목들은 실제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바른손이 원래 펜시 회사 아니겠습니까? 펜시 그 우리 편지 엽서 같던 회사인데 과거 바른손 주가를 뭐 저 한 10년 정도 봐온 것 같은데요. 보면은 거의 단발성 일수로 좀 올랐다가 한번 꺾이면은 상당히 잠기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잠긴다는 건 주가가 횡보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바른손은 참 보통 또 이런 주식에 그 보통 신용, 미수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가분들 손실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아니다 싶을 때가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량다. 네. 아, 참. 하 팀장님 너무 저기 매몰차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색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물론 모든 기간은 투자가분이 계속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통 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1년 내에는 가망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런 말씀 좀 드리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1년 안에 가망이 없다고 하시니까. 예. 자, 끝번호 7789님의 종목 대우인터내셔널 매수 시점 부탁드립니다. 괜찮을까요? 이분은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신고가였다가 21선 약간 건드렸다가 오늘 드디어 7%대 급락하면서 예, 그렇게 빠졌는데요. 네, 대우인터내셔널은 사도 됩니다. 제가 좀 뭐 색깔이 뚜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식을 사가지고요, 물려도 되는 주식은 사도 된다 보는 것이고, 물리는데 2, 3년 동안 고생할 주식이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라 그럽니다. 근데 대우인터내셔널은 실제적으로 사서 10%, 20%가 물려도 되는 주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대우인터내셔널은 국내 LG 상사 관련해서 해외 자원 개발 쪽에서는 국내 탑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포스코의 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향후 시너지는 가능하다 보는 거죠. 시간이 문제지 대우인터내셔널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보는 겁니다. 언제 삽니까? 그럼 오늘 급락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타이밍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대우인터내셔널이 또 종목이 좀 시가총액 4조 원대 큰 종목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약간은 최근에 실적 이야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뭐 10월달 장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주춤거리는 주식들은 다 팔기 때문에 좀 내려온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대우인터내셔널은 1차 매수보다 2차 매수를 좀 생각하시고요. 1차 매수 가격대는 현재가입니다. 39,000원 정도에서 1차 매수하시고, 반등했을 때는 사실 43,000원의 추격 매수,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36,000원 정도 지지라일 때 2차 매수가 어떨까 싶습니다. 즉 현재가 39,000원 수준에서 1차 매수하시고요. 43,000원까지 재차 반등하면 추격 매수, 그리고 46,000원 정도에서 하락하면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빠르게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HNH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자를 주셨냐면 끝번호 2223님께서 HNH 1,500원 10% 아주 심플하게 보내주셨어요. 수입 중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이 상당히 깔끔하시네요. 예. 종목도 일단 깔끔합니다. 왜냐하면은 1,600원대에서 1,700원대를 못 넘고 있어요, 종목이. 몇 네. 번이나 돌파 시도를 하는데도 그 라인을 못 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 자체가 그 라인을 넘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5월 달에 또 주가가 1,880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관계로 오늘도 올라섰다가 밀렸는데요. 오늘 같이 이렇게 딱 오를 때 잽싸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다시 1,500원 이하에서 재매수를 하는 전략,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은 매도 타이밍 한번 잡으시고요. 또 내려가면은 밑에서 잡는 전략을 쓰시는 건 좋은데 요거 말고 또 다른 종목도 좋은 게 많으니까요. 다른 것도 한번 같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아바코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요. 아바코 2,880원에 사셨다라고 하시면서 예, 비중을 한 20% 정도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2,880원에 20% 매수가까지 갈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예, 아바코가 지금 5,990원 하는데 매수가가 2,880원이면 권리라 같이 좀 생각해야 되는 가격입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뭐 가격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바코가 지금 과연 이제 오늘 좀 반등이 한 6%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닥 특히는 터치패널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아바코 같은 경우도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뭐 아바코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클린 방송 장비라 그럽니다. 반송 장비.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LG 관련주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일단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거는 어느 정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좋았었는데 뭐 연내 계속적으로 전부 다 특징입니다. 코스닥 IT 종목 중에서 정말 니프티 50 장세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바코는 약간은 좀 소외받았지 않나. 여전히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몰캡 종목입니다.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일부 팀 정도가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약했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입니다. 지금 잠깐 차트 1분 같이 보면 그냥 대충 보면요. 대충 차트는 사실 때로는 대충 봐야 됩니다. 대충 보면 그래요? 네, 때로는 대충 보셔야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머리 아픕니다. 대충 보면 바닥이죠. 뭐 1, 2, 3, 4네요. 포바닥이기 때문에 반등이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연속성이 이어지려고 그러면 조금 제가 볼 땐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21선, 61선을 잡아 감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바코 같은 경우는 약간 1차 매수는 가능하다 봅니다. 현재 수준에서도 1차 매수라든지 보유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본격적인 시세 랠리는 1차적으로는 한 7,500원, 2차적으로는 9,000원대 정도 되면 제대로 좀 탄력이 붙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보유,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국민주라 불리는 하이닉스 봐드리겠습니다. 끝번호 7789님 종목이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23,400원의 매수가, 현재가가 거의 매수가 정도이고요. 비중이 50%나 되십니다. 단기, 중기,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단기는 지금 대략적으로 24,5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이고요. 거기를 돌파하는 것이 특별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완전히 살아나는 상황이 아니면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종목을 차라리 중기로 갖고 가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이닉스는 중기 추천에서는 강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황 자체가 옆으로 계속 기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애플의 매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시장의 방향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판이 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올 연말이나 내년에 대세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나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대체 투자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중장기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 중장기는 3만 원 정도를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뭐 상승을 했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상승이 좀 강할 때는 일부 팔았다가 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다시 또 샀다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것도 개인 투자자한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6시 38분인데 한 10분 정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 팀장님, 제일 말씀 좀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청드릴 종목이 나노스라는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 것 같아요. 13,500원에 5%. 예. 네. 5%요? 예. 네, 나노스 13,500원에 5%. 상당히 뭐 주식 5% 투자하신 거는 앞으로 좀 고려하십시오. 살려면 한 20%는 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5% 투자하면 포트폴리오 백화점 됩니다. 20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보시고 추가 자금이 여러 개 된다면 나노스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지켜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하락세가 기운이 감돕니다.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일단은 하방 지지력 조금 생각하시고 내려가더라도 나노스는 시간이 문제지 올려올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
애플의 아이폰 5의 어떤 실질적인 수혜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8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모듈에는 블루 필터 IR이 들어가는데 바로 나노스가 그것을 납품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최근 10월 접어들어서 14,000원까지 왔던 것은 바로 갤럭시 노트 2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왜 지금 차익 욕구에 들어오냐면 네. 신규, 제가 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신규는 첫 달 3개월, 6개월, 1년이 제일 중요한데 아직 3개월 조금 남짓하기 때문에 9월 말 정도에 1차 보호 예수 물량이 있었고요. 이 나노스가 공모가 7,000원짜리입니다. 언제 제일 팔고 싶을까요? 바로 더블 가격입니다. 14,000원. 잠깐 같이 차트 보시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4,000원 정도에서 9월달 정도에 정체된 흐름, 그리고 9월 말 정도에 보호 예수 물량 풀리면서 일부 털었고 10월달 접어들어서 다시 한번 갤럭시 2 모멘텀이 올랐습니다만 차익 욕구에 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노스 현재 수준에서는 약간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부담 때문에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5%. 예, 5%이기 때문에 충분히 15%의 투자 베팅 여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데, 기다려 보는 가격은 많이 빠질 것 같은 종목은 아닙니다. 네네. 모멘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한 11,000원 정도, 11,000원 정도에서 750원 남았죠. 11,000원 정도에서는 2차 매수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자화전자 살펴드리겠습니다. 12,300원의 매수가라고 보내주셨고 50% 비중. 예, 현재가는 1,200원 정도네요. 예, 올해나 내년에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게 될 것이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요소가 큽니다. 다만 이 종목은 이제 그 올 초에 상승이 많았고요. 또 네. 6월 달에 상승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쉬는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쉬는 구간을 충분히 가졌다가 돌파가 나올 때 좀 시세가 폭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보유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3,000원권 돌파가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좀 계속 시간을 끄는 거니까 13,000원 돌파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 뚫는지만 보시고 계속 홀딩해 보십시오. 자, 이어서 디지털 대성 문의 주셨죠? 끝번호 7819님, 매수가가 3,380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프로 전문가님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프로 하창봉 팀장님 전망해 주세요. 네, 아직은 아마추어입니다. 자, 디지털 대성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한 가지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만 기대하시면 됩니다. 정권 뉴스보다도 YTN이나 정치 뉴스를 많이 보십시오. 바로 대선 공약에서 실제적으로 교육 테마에 대한 정책, 교육에 대한 훈풍이 불어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사실 뭐 교육주 디지털 대성이 지금 뭐 2,000원, 6,000원 할 추측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정책적 테마성 이슈, 그리고 최근 이제 수능 얼마 앞둔 상태에서 교육주의 매기세가 몰리면서 올랐다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원하는 회사들이 대충 보면 올해는 현금이 상당히 많은 알짜 장사하는데 현금 누락, 세금 누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은 상당히 작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번외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펀더멘탈적으로는 접근 못하고요. 아무래도 테마성 성격을 보셔야 되는데, 디지털 대성은 사실은 중요한 게 교육주의 대장이 아닙니다. 교육주 대장은 바로 청담 러닝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교육주의 어떤 주 메인 테마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청담 러닝이라든지 때로는 비상교육 같은 종목이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네. 단순하게 디지털 대성만 보면 상한가 한번 가고 또 쉬었다 가고 쉬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교육 테마에 대한 흐름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지털 대성만 보지 마시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교육주의 비상교육이나 청담 논의 계속 간다면 조금 가져가 주시고요. 3,380원이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약간 불안한 가격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대선까지 한 2개월 정도 남았고 수능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뷰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죄송스러운데 더 이상 저희가 상담 요청을 받진 않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요. 끝번호 7670님의 종목 현대 HCN. 매수가가 3,760원에 20% 정도. 가장 궁금한 사항은 매도 시점요 했는데 5,360원 하고 있는 수익이 엄청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최근 이번 주나 저번 주 말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급반등을 하고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타이밍이나 약간 더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고 네네. 또 항상 시세는 막판에 제일 마지막 불꽃이 제일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의 진행을 보셔도 그동안 꾸준히 양봉을 만들면서 계속 타고 올라오다가 이번 주 들어서 장대 양봉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 주식을 파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매도를 하셔도 좋고요. 그냥 한 번에 다 팔아버리시고 추가 상승에는 미련을 안 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가격이나 조금 더 올랐을 때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쎄요, 또 하 팀장님한테 물어보면은 계속 갖고 가라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자, 일단은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오위즈 인터넷 물어오셨는데 끝번호 6629님의 종목이에요. 매수 가격이 15,500원에 10% 정도 들고 있는데 주식 청구권 15,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네, 네오이즈 인터넷이죠. 네오이즈 네. 인터넷이 실제적으로 이제 네오이즈와 네오이즈 게임즈와 합병을 하죠. 네네. 사실 네오이즈란 그것도 큰일은 큰일입니다. 그렇게 따면 기업 분할했다 쪼갰다 하는데 보통 이제 기업들이 분할과 합병을 자주 하면 조금 좋긴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네오이즈 자체적으로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네오이즈 게임즈의 어떤 고전 자체가 네오이즈 인터넷의 흡수 합병을 좀 유발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 투자군이 그때 고민이 매수 청구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매매 차익을 보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한 고민 같은데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이 13,750원. 물론 주가가 주식 매수 선택권 가격이 아까 15,000 얼마나 그러셨죠? 네, 15,300원. 그거는 이제 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그 가격에 내 주식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오이즈에서 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대한 고민이 만약 그 평단가가 그 이상 가격이라 그러더라도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반등할 기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수 청구 가격보다 높게 올라오게 되면 실제로 그때 차익 실현하는 게 낫고 만약에 밑에 있을 때는 뭐 아무래도 매수 청구권을 응해서 반대해서 오히려 내 주식을 그 가격에 청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6시 45분 딱 하나만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번호 9787님의 종목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상담 종목으로 걸렸어요. GS건설 8만원 50%. 끝으로 한 종목만 더. 예. 건설주는 지금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처럼 반등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도 주가가 돌파를 하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진행이 좋았습니다만은 그 현상이 계속 이어지질 못하고 9월 말 들어서 다시 한번 약세를 타면서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황을 180도 확 뒤집어 세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의 박스권 진행이 좀 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만 1,000원, 2,000원 정도 가면은 상단에 걸리는 상황이고요. 또 7만 원 아래는 저점 지지가 형성되는 가격이니까 8만 원권을 도달하거나 아니면 그 위쪽으로 올라올 때 매도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또 7만 원권 근처로 내려왔을 때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8만 원권을 돌파할 때 상당히 강력하게 뚫고 간다면 그때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당분간은 박스권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S건설을 끝으로 오늘 상담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하지만 설경제TV 홈페이지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sentv.co.kr에 들어가신 다음에 종목상담 119 게시판에 글 올려두시면요. 저희가 전문가님들로부터 답을 이제 직접 올려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6시에도 종목상담 119 계속되니까 오늘 좀 미진하다 하시는 분들 내일 또 한 번 요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긴급 종목상담 119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감사합니다.